새벽 1시, 위층 기숙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나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기숙사 단체 채팅방에 불만을 쏟아냈다. 위층 601호,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니? 한밤중에 계속 이렇게 쿵쿵거리면 사람 보고 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시끄럽던 채팅방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참 뒤 누군가 601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답장을 보냈다. 학생,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 위층 601호는 계속 빈 방이었어.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 6층의 다른 기숙사생들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 학생. 우리도 6층에 사는데 그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 듣자 하니 예전에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에서 계속 비워뒀다던데. 못 믿겠으면 가서 봐. 601호 문에 아직도 그때 붙인 봉인 부적이 붙어 있어. 곧이어 그 사람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기숙사 문이 찍혀 있었는데 문 위에는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부적 2장이 붙어 있었고 호실 번호는 선명하게 601호라고 적혀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흘렀다. 위층에 아무도 없다면 내가 방금 들은 그 소리는 대체 뭐지? 순식간에 채팅방 사람들은 온갖 무서운 추측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서서 달래듯 말했다. 학생, 너무 겁먹지 마. 오늘 날씨도 험한데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쥐나 고양이 같은 게 내는 소리일 거야. 그 말을 보니 공포심이 많이 가라앉았다. 확실히 우리 기숙사는 낡은 건물이고 더구나 위층은 1년 내내 비어 있었으니까 오늘은 몇 년 만에 올까 말까 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거나 쥐 같은 짐승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다. 이불을 평소보다 더 꼭 끌어당겼다. 룸메이트들은 방학이라 다 고향에 갔고 밖에는 천둥번개가 치는데 나 혼자라니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 문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와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둠 속에서 나는 기숙사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침대에서 내려갈 엄두도 문을 열 용기도 나지 않았다. 샤페이, 문 좀 열어줘. 열쇠를 두고 왔어. 문 좀 열어달라니까. 익숙한 목소리. 룸메이트 자오린이었다. 하지만 걔는 오늘 낮에 고향에 가지 않았나. 왜 이 시간에 돌아온 거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반. 침대에서 내려가려던 몸이 순간 굳어버렸다. 벌써 새벽 1시 반인데 기숙사 정문은 진작 닫혔고 사감 아주머니도 주무실 시간이다. 깨어있다 해도 통금 시간을 넘긴 사람을 들여보내줄 리가 없다. 게다가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나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문을 열어줄지 말지 망설였다. 그때 다시 자오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샤페이, 뭐해? 아까 뒷문으로 넘어오다가 다리를 다쳤단 말이야. 빨리 문 좀 열어줘. 들어가서 약 좀 바르게. 아파 죽겠어. 그 말에 나는 서둘러 문을 열러 갔다. 문을 열자 자오린이 서 있었다.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는데 온몸이 비에 젖어 축축했고 허벅지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짐을 안으로 들여다주고 자오린을 의자에 앉힌 뒤 구급상자를 찾아 간단히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약을 발라주며 품고 있던 의문을 물었다. 자오린, 내일 오전 차 탄다고 하지 않았어. 왜 한밤중에 돌아온 거야? 자오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웃으며 내밀 뿐이었다. 이거 우리 고향에서 가져온 사과야. 맛이 좀 특별해.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사과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은 사과에서 선득한 냉기가 느껴졌다. 지금은 여름인데 냉장고에 넣어뒀다 해도 이렇게 차갑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진작 미지근해졌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지. 나는 사과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내일 먹겠다고 했다. 자오리는 내가 사과를 내려놓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다가와서는 사과를 집어 내 입가에 들이밀었다. 지금 당장 먹어. 자오리는 기괴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멍해졌다. 그냥 내일 먹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지?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알았어, 자오린. 지금 먹을게. 먼저 좀 씻고 올게. 평소에 워낙 친한 사이라 이걸로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들고 개수대로 향했다. 사과를 씻던 중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건물에 색색의 조명이 켜진 기숙사 방이 보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다. 저 조명 켜진 방은 분명 우리 방 정면 맞은편에 있었는데 왜 오늘은 한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는 아래층부터 층수를 세어보았다. 1, 2, 3, 4, 5, 6. 아니야. 내가 왜 6층에 있는 거지? 그때 등 뒤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히히, 들켰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얹어졌다. 조건 반사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 손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온기가 전혀 없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마른 침이 넘어갔다. 나는 뒤돌아 서 있는 사람을 밀치고 무작정 달렸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샤페이. 장난이야. 놀라기는. 너 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제야 자오린이 나를 일부러 놀라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식은땀은 가시지 않았다. 방금 본 광경이 떠올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그녀에게 밖을 보라고 손짓했다. 우리 지금 6층에 있잖아. 자오리는 내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잠시 쳐다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여기 분명 5층이잖아. 너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샤페이, 그냥 일찍 쉬어. 나는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이번에는 맞은편 기숙사의 화려한 불빛이 아까와 달리 확실히 5층 위치였다.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변함이 없었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게 무슨 냄새지? 나는 코를 막고 냄새의 근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발견했다. 이 지독한 냄새가 쓰레기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맨 위에 검은색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있었는데 보기에도 좀 흉측했다. 분명 이것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다. 나는 불만 섞인 눈으로 자오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나를 등진 채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방에는 우리 둘뿐이니 누가 버렸는지는 안 봐도 뻔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어나다니 이렇게 냄새나는 걸 버리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다니. 나는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밖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따져 묻기도 귀찮고 냄새가 너무 심해 방에 둘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일단 복도 입구에 내놓기로 했다. 내일 내려갈 때 같이 버리면 되니까. 기숙사 문을 밀자 끼익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 문은 며칠 전에 학교에서 새로 교체한 건데 분명 아까 자오린이 들어올 땐 소리가 안 났었다.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얼른 쓰레기 봉투를 문 앞에 내려놓고 문을 닫아버렸다. 방으로 돌아오자 책상 위 휴대전화가 계속 울려댔다. 확인해보니 기숙사 단체 채팅방이었다. 604호가 6층 기숙사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너희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곧바로 나도 들었어라는 답장이 올라왔다. 잠들 뻔했는데 이상한 소리 때문에 깼어. 아직 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냈다. 6층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다. 소리가 좀 섬뜩하던데 601호 쪽에서 난 것 같아. 또 601호야. 거기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냐?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2층은 조용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601호와 멀리 떨어진 방에서도 들렸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들린 거지? 자오린, 너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자오린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는데 언제 나간 거지?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604호의 제안이었다. 나랑 601호 가볼 용기 있는 사람 있어. 몇 분이 지나도록 채팅방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6층 기숙사생들이 그를 말리기 시작했다. 밤늦게 무섭게 왜 그래? 가지마.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내일 아침에 가봐도 안 늦잖아. 604호.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 다 겁주려고 하는 소리야. 게다가 뭉치면 무서울 거 없잖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무섭겠어? 너희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604호는 그 말을 남기고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아까 확인하러 나갔던 604호가 채팅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다. 영상 속에는 굳게 잠겨 있어야 할 601호의 문이 언제 열렸는지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고 붙어있던 봉인 테이프도 찢겨 있었다. 밖에서 치는 번개 때문에 더욱 기괴해 보였다. 604호가 덧붙였다. 내가 왔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 방금 용기 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니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손전등 켜고 들어가 보려던 참에 갑자기 601호 문이 닫혀버렸어. 그 뒤로 아무리 밀어도 안 열려. 순식간에 채팅방이 발칵 뒤집혔다. 601호에 진짜 뭐 있는 거 아냐? 아까 문 잠겨있는 거 다들 봤잖아. 어떻게 저절로 열려? 게다가 안에 사람도 없는데 누가 잠가. 저절로 닫히고 안 열린다는 게 말이 돼. 601호에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냐? 누군가 의심을 제기했다. 604호, 너 일부러 우리 겁주려는 거지. 내가 너희를 겁준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찍은 영상에서 601호 문 열려있는 거 안 보였어. 그 문을 내가 어떻게 열어? 못 믿겠으면 직접 나와서 보든가. 지금 601호 문이 열리나 한번 해보라고. 604호가 화난 기색이 역력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메시지를 보냈다. 시설관리팀에 연락했으니 내일 아침에 수리하러 올 거야.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다들 얼른 방으로 돌아가서 자. 그제야 채팅방이 조용해졌다. 사감 선생님까지 나섰으니 다들 더 이상 떠들 엄두를 못 냈다. 나는 채팅방의 메시지들을 보며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꼈다. 바로 그때 친구 추가 요청 알림이 떴다. 방금 밖으로 나갔던 604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쪽에서 금방 답장이 왔다. 저기, 거긴 별일 없어. 그 질문에 난 순간 멍해졌다. 우리 방에 무슨 별일이 있겠어. 601호를 확인하러 간 건 그쪽 아니었나.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도 난 예의 바르게 답했다. 저기, 왜 그런 말을 해. 604호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사실 아까 손전등으로 601호를 비췄을 때 베란다 창문에 발 하나가 보였어. 발바닥이 위를 향한 게
마치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 자세히 보려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어. 단톡방에선 차마 말을 못했어. 다들 겁먹을까 봐 그렇기도 하고 혹시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소란 피우기 싫어서. 내 기숙사 방이 딱 602로 아래층이잖아. 그래서 상황이 어떤가 물어보는 거야. 거긴 아무 일 없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라니. 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다. 진짜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베란다 창문 위쪽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난 서둘러 604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짜 창밖에 검은 그림자가 있어. 머리통처럼 생겼어. 그는 다급히 날 진정시켰다. 일단 겁먹지 마. 자세히 봐봐. 다른 물건일 수도 있잖아. 난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은색 비닐봉지였다. 거기에 걸려있던 것이다.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잘못 본 거였다. 난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오늘 밤은 불을 끄지 않을 생각이었다.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아서 불빛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왜 또 정전이지. 우리 기숙사는 배선이 낡아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게다가 오늘처럼 날씨가 험한 날엔 분명 전압이 불안정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하필 오늘 밤에 정전이 되니 공포감이 배가 되는 것 같았다. 난 침대에 누워 전기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보통 정전되면 10분 내로 사감 이모님이 공지를 해주시고 그 시간 안에 전기도 바로 복구되곤 했다. 그런데 아까부터 20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들어 사감 이모님을 태그했다. 이모님, 전기 언제 들어오나요? 602호가 가장 먼저 답했다. 정전됐어. 우리 방은 전기 들어오는데 이어 다른 학생들도 자기 방은 멀쩡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방만 정전이라는 소리다. 사감 이모님은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냈다. 기숙사 전체 정전은 아니다. 학생, 전기요금 한번 확인해봐. 저희 그저께 요금 냈는데요. 벌써 다 썼을 리가 없잖아요. 난 허둥지둥 전기요금 조회 페이지를 열었다. 역시 잔액은 넉넉히 남아있었다. 난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다. 이모님, 저희 요금 안 밀렸어요. 그런데 왜 정전된 거죠? 이번엔 이모님의 답장이 빨리 왔다. 그럼 전구나 회로 쪽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 수리실에 얘기해뒀으니까 내일 사람 보낼 거야. 재수도 없지. 하필 회로가 고장나다니. 안 그래도 무서운데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 다행히 오늘은 방에 나 혼자가 아니었다. 아니었으면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이다. 그런데 자오리는 어디 간 거지? 꽤 오랫동안 안 보이네. 그때 시야 구석에서 옆쪽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자오리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난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까 내가 침대에 올라올 때만 해도 없었는데 언제 침대로 돌아온 거지? 위하여하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자오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난 순간 멍해졌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오린의 침대를 쳐다봤다. 자오린은 바로 옆 침대에 있는데 왜 굳이 메시지를 보낸 거지? 대화창을 열었다. 페이페이, 기숙사에 별일 없지. 방금 기숙사 단톡방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 하필 우리 바로 윗방이라며. 너 혼자 있는데 걱정돼서 연락했어. 나 혼자라고. 그럼 저건 누구야? 602로 얘기 때문에 진짜 겁먹었나 보다. 나한테 직접 말도 못 걸 정도로. 난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 나 괜찮아. 그리고 나 혼자 아니잖아. 네가 내 옆에 있는데 뭘. 우리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할 말 있으면 직접 말해. 이번엔 자오린이 몇 분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화면엔 계속 입력 중이라고만 떴다. 난 고개를 돌려 맞은편 자오린의 침대를 바라봤다. 어떻게 된 거지? 가만 보니 자오린은 나와 채팅을 하면서도 타자를 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휴대폰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저 메시지. 자오린이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난 휴대폰 액정 불빛을 그쪽으로 비춰보았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기괴한 자세를 한 자오린이 보였다. 침대 난간에 매달려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난 황급히 손을 걷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다. 눈은 그림자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린닌, 너 거기서 뭐해? 자오리는 아무 반응도 없이 미동도 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한참을 입력하던 자오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페이페이, 너 왜 그래? 무섭게. 나 지금 고향집이잖아. 내 옆에 있다니 무슨 소리야? 나 내일 돌아간다고 말했잖아. 자오린의 메시지를 다 읽자마자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타자를 쳤다. 너 아까 돌아오지 않았어. 일찍 오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부러 막차 타고 기숙사로 온 거 아니었어. 미처 글자를 다 치기도 전에 자오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전화를 받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자오린의 얼굴이 나타났다.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 시선은 줄곧 걔 옆에 있는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3시 반.
여기와 똑같은 시간이었다. 자오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걔는 정말 집에 있었다. 자오린이 집에 있다면 그럼 내 옆에 있는 건 대체 누구지? 막 입을 떼려는 찰나 영상통화가 갑자기 뚝 끊겼다. 화면에는 네트워크 연결 불가 메시지가 떴다.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신호가 안 터질 수가 있지? 나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곧장 자오린의 침대 쪽을 비췄다. 자오린의 눈이 보였다. 눈에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제야 똑똑히 보였다. 눈가에 그림자가 진 게 아니었다. 예뻤던 눈은 온데간데였고 텅 빈 눈구멍만 남아있었다. 너무나 공포스러운 광경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침대에서 뛰어내려왔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자오린을 힐끔 쳐다봤는데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까 그 자세 그대로였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스르르 닫혔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에서 점점 더 끔찍한 상상들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 조명을 문에 비췄다. 문에 붙어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찢겨진 봉인 부적이 붙어있었다. 이건 601호 문에 붙어있던 거잖아.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문패에는 601호라고 선명하게 적혀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문패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럼 내가 방금까지 있었던 곳이 601호였단 말이야. 내가 왜 601호에 있었던 거지? 공포심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일어나 도망쳤다. 6층의 마지막 방에 도착해서야 멈춰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이 방에는 우리 반 친구가 살고 있다. 평소 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오늘 밤은 그 친구 방에서 신세를 질 생각이었다. 세 번째 노크를 했을 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내 손전등 불빛이 기숙사 안을 비췄다. 텅 빈 눈구멍을 한 자오린이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순식간에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여긴 왜 또 601호랑 똑같은 거야? 나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문패에는 여전히 601호라고 적혀 있었다. 자오린이 나를 향해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웃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입을 번긋거리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목구멍에서 오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넌 도망 못 가. 녀석이 몸을 움직였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 달리면서 문패들을 확인했다. 601호가 아닌 방을 찾으려 했지만 601호. 2층의 모든 방이 601호였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더 이상은 뛸 수가 없었다. 복도 난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있어야 할 지면이 사라지고 없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층수가 몇 개인지조차 셀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긴 우리 기숙사가 아니야. 대체 여긴 어디지? 나는 무력하게 난간에 기대섰다. 절망감이 마음속 깊이 퍼져나갔다. 그때 자오린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공포에 질려 계단 아래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그런데 계단에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누군가 나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갔다. 그 사람은 한참 만에 멈춰섰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다. 나야, 아까 너랑 얘기했던 604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분명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여기 와 있더라고. 604호 학생.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여기가 내가 방금 발견한 출구야. 이쪽으로 나가면 돌아갈 수 있어. 나는 그제야 눈앞에 있는 기숙사 방문을 주목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문패도 붙어있지 않았다. 다른 방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론 아까 2층의 모든 문패를 확인했을 때 이런 방은 없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지금 안 가면 늦어. 그가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 했다. 나는 몸을 피했다. 여기가 출구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 귀신이 자오린으로 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겠지. 정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 난 먼저 갈게. 그것한테 잡히지 않게 조심해.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나간 상태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 안이 어떤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일단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몸을 돌려 떠나려는데 커다란 손이 나를 낚아챘다. 604호 학생이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고개를 기이하게 흔들어대는 모습이 아까보다 훨씬 더 섬뜩해 보였다. 그는 억지로 나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몸이 거의 다 끌려 들어갔을 때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다. 언제 쫓아왔는지 자오린이 나타나서 604호 학생과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604호 학생이 확연히 밀리고 있었다. 결국 604호는 자오린에게 완전히 삼켜지고 말았다. 처참한 비명이 어둠을 뒤덮었다. 604호를 처리한 자오린은 다시 나를 노리기 시작했다. 녀석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게 보였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는 급히 옆 기숙사 방으로 뛰어들어가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다. 방 안에 있는 옮길 수 있는 짐들은 모조리 문 앞으로 가져가 막았다.
그렇게 막아두고 나서야 나는 야구 방망이를 무기처럼 꼭 쥐었다. 곧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고 방망이를 쥔 내 손엔 더욱 힘이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었다. 문을 노려보는 내 이마에선 식은땀이 똑똑 떨어졌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지만 밖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놈들이 간 건가?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자오린이었다. 유리창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내겐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자오리는 창문을 깨고 내게 다가왔다. 녀석이 갑자기 나를 향해 덮쳐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으며 소리쳤다. 안 돼. 얼마나 지났을까? 천천히 눈을 떴다. 자오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너무나 가까이. 나는 힘껏 녀석을 밀쳐내고 뒤돌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한 발짝 떼자마자 바닥에 털썩 넘어지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떠보니 그제야 이곳이 병원이라는 걸 알았다. 그 공포스러운 601호 기숙사가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서 탈출한 건가? 옆에 앉아 눈시울이 붉어진 자오린을 바라보았다. 이 자오린은 진짜겠지? 내가 빤히 쳐다보자 자오리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샤페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3일 동안이나 의식이 없었어. 나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3일이나. 자오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방학 끝나고 우리들이 돌아와서 기숙사 문을 열자마자 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 얼마나 놀랐는데.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옮긴 거야.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니. 하지만 난 분명 그 괴물에게 포위다 했었는데 설마 의식을 잃은 동안 꾼 꿈이었던 건가. 그때 팔에서 옥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팔을 들어 살펴보니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다. 아니야. 이건 그것 2주 차 올 때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잖아. 꿈이 아니었어. 분명 현실이었다고. 내가 멍하니 팔을 보고 있자 샤페이, 의사 선생님이 타박상이래.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거라더라. 몸 다른 곳에도 멍이 좀 있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긴 그렇게 높은 침대에서 떨어졌으니 안 다치는 게 이상하지. 나는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확실히 몸 곳곳에 비슷한 멍 자국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안정을 취했다. 그리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위챗 대화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그날 기숙사 단톡방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604호와 나눈 대화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친구 추가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601호는 정말로 빈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 같은 건 없었고 단지 기숙사생이 적어서 남는 방일 뿐이라고 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는 601호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에는 그 익숙한 봉인 테이프도 없었고 살짝 미니 스르르 문이 열렸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게 분명했다.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사과를 쑥 내밀었다. 이거 우리 고향에서 가져온 사과야. 한번 먹어봐. 나는 무심코 한입 베어 물려다가 문득 무언가가 뇌리를 스쳤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들고 있던 사과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자 자오린이 그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섬뜩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웃었다. 이번엔 꼭 먹어야 해.